자, 선생님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연도별에서 33번 문제, 그죠? 33번 문제, 10년도 33번 문제에 해당이 되고, 지금 영역별에서는 12번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보충 내용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저번 주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여의치 않게 지금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찍는 걸로 33번 문제, 12번 문제 좀 같이 좀 대처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 좀 깊게 나갈 겁니다. 굉장히 깊게까지. 보청기 적합화까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샘플링 해가지고 차폐부터 시작해서 쫙 하나로 훑어버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 끝나면 많은 게 해결됩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청력도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 청각 특성입니다. 오른쪽 귀입니다. 자, 먼저 이거 풀기 전에, 문제 풀기 전에 무슨 개념부터 가야 되냐면 이 개념부터 갈 겁니다. 여기서 하나씩 갑니다. 청력도, 기호. 자, 469쪽에 청력도 기호입니다. 청력도 기호. 자, 청력도 기호를 보면 오른쪽, 왼쪽 있습니다. 우측, 좌측.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기도, 골도 해서 기도 O, X, 그리고 골도 해서 요겁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렸죠. 소리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죠? 오른쪽 귀, 왼쪽 귀 소리가 들어오는 방향이고. 얘 기도, 여기 골도, 차폐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차폐, 기도 차폐. 기도 차폐. 기도 차폐는 세모. 자, 골도 차폐는 좌측 기도 차폐는 네모. 자, 골도 오른쪽 차폐는 요 모양입니다. 얘도 선생님 소리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오른쪽이니까. 그죠? 얘는 반대쪽. 그리고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뭐가냐면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요 무반응 좀 기억해 주십시오. 무반응 오른쪽. 오른쪽은 오른쪽에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에서부터 무반응이다. 왼쪽, 좌측은 왼쪽부터 나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무반응, 이렇게요. 오른쪽에서 나간다, 왼쪽에서 나간다. 좀 애매할 수 있다. 좀 반대로 어떻게 만들어 보십시오. 왜 무반응 하냐면 요거 가지고 우리 이 문제 중등 객관식 33부 문제 얘의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이 저거지 않습니까? 왼쪽 기도를 검사했는데 차폐 검사한 거잖아요. 얘가 무반응이죠. 얘 상태가. 그건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 알아야 돼요. 이거 선생님 손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쉽게. 청력도에 나오는 기호 자체가 검사하는 기예요. 청력도에 나오는 기호 자체가 검사하는 기. 자, 기도 골도는 선생님들 쉽게 잡습니다. 차폐 검사 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어떻게 간다? 오른쪽 귀를 검사하는 거예요. 오른쪽 귀를. 세모는 그냥 오른쪽 귀를 검사해요. 어떻게 한다? 차폐를 해서. 자, 차폐 개념. 검사하는 귀를 차폐합니까? 검사받는 귀의 반대쪽 귀를 차폐합니까? 검사받는 귀를 차폐하면 안 되죠. 검사받는 귀에 차폐하면 들려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검사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잡습니다. 차폐. 잠시만요. 이쪽에 써 있죠. 검사받는 귀의 반대쪽 귀. 그러면 두 번째. 차폐 개념. 자, 차폐 개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검사기에 검사 받는 기로 하겠습니다. 검사 받는 기의 반대쪽 기. 두 번째. 자, 차폐는 왜 한다? 반대 청취 때문에 한다.
반대 청취. 자, 반대 청취. 반대 청취는 470쪽 보십시오. 동그라미 D가 몇 냈죠? 나쁜 쪽 귀를 검사할 때 좋은 쪽 귀의 검사음이 반대 청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거죠. 반대 청취는 어디서 일어난다? 좋은 쪽 귀. 반대 청취는 나쁜 쪽 귀, 나쁜 쪽 귀를 검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차폐 안 했을 때입니다. 차폐 안 했을 때요. 검사하려고 하는데 이 소리를 좋은 쪽 귀에서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예요, 결국은. 나쁜 쪽 귀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쪽 귀로 들려. 그러면 나쁜 쪽 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잘 들리는구나. 속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반대 청취는 결국은 개념은요, 나쁜 쪽 귀에서 내가 들어야 되는데 좋은 쪽 귀에서 대신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속았어. 그러면 나쁜 쪽 귀는 뭐예요? 검사받는 귀죠. 얘는 뭐예요? 반대기죠. 검사받지 않는 게. 이해하셨나요? 나쁜 쪽귀는 검사받는 게. 왜 좋은 쪽귀는 검사할 필요 없잖아. 나쁜 쪽귀는 검사받는 게. 그래서 그 소리가 좋은 쪽귀가 대신 들어줘. 그래서 내가 잘 듣는 것처럼 착각해. 그게 반대 청취. 그래서 차폐음은 어디다 들려준다? 좋은 쪽귀. 그러면요, 다시 가겠습니다. 이 네모 갈게요, 네모는 좌측입니다. 좌측귀를 검사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한다? 좌측귀에서 자꾸 잘 들리는 것처럼 착각을 해. 왜? 잘 들리는 오른쪽 귀에서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차폐를 해야 돼. 그러면 검사받는 귀 왼쪽이니까 차폐는 오른쪽 귀에 해야 되죠. 이해 가셨나요? 이건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청력도는 검사받는 귀입니다. 차폐는 그 귀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받지 않는 귀에 차폐합니다. 차폐 개념이 그거 있잖아요. 여기 검사받는 귀의 반대쪽 귀에 차폐한다고. 요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지. 잡혔나요? 자, 그거 잡고 우리가 또 뭘 잡아야 되냐면 차폐에서 우리가 지금 요거 해석하는데 필요한 것만 알짜배기만 잡는 겁니다. 자, 뭐 잡느냐 하면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서 세 번째. 자, 검사기의 기도. 검사기의 기도. 검사기의 기도와 비검사기의 기도. 얘가 40데시벨 이상 차이 나면 차폐합니다. 두 번째, 검사받는 기도와 비검사기의 골도 40데시벨 이상이면 차폐합니다. 그리고 또 골도 검사는 무조건 차폐합니다. 됐죠? 자, 반대 청취에서 반대 청취 때문에 또 차폐가, 첫 번째는 반대 청취 때문에 차폐가 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폐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간감세입니다. 이간감세는 얘랑 연결됩니다. 얘랑. 자, 이간감세는 뭐냐? 기도 같은 경우, 기도전도 같은 경우는, 기도전도는 머릿속에서 기도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40데시벨이 발생한다는 거. 이간 감쇄는 이쪽 귀, 양쪽 귀 간에 소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양쪽 귀 간에 소리가 움직일 때, 한번 이동할 때 감쇄, 소리에 손실이 생긴다. 기도 검사에서는 마이너스 40데시벨만큼 생긴다. 골도에서는 0데시벨만큼 생긴다. 자, 일단 요거 하나만 가지고 선생님 그래프를 다시 볼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만 더 갑시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세 번째, 평균
평균 청력역치. 평균 청력치 구하는 방법 3분법, 4분법, 6분법. 3분법 A, B, C 분의 3. 4분법 A, 2B, C 분의 4. 6분법 A, 2B 플러스 2C 플러스 D 분의 6. 자, A는 500Hz, B는 1000Hz. 얘는 두 배씩 두 배씩 커진다 보면 돼요. C는 2000Hz, D는 4000Hz. 그래서 6분법 같은 경우는 소음성 난청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선생님. 많은 거, 재밌는 거 발견이 됩니다. 자, 얘를 딱 봤더니 10에서 25dB 사이에 꺾은 선, 골도죠. 골도 검사죠. 골도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근데 기도 봤더니 오른쪽 기도, 왼쪽 기도 전부 다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딱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그리고 요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차폐하는 순서입니다. 차폐하는 순서. 비차폐. 차폐하지 않은 기도. 그 다음에 골도 차폐. 그리고 다시 기도 차폐. 엄밀히 따지면 얘는 재검사죠, 재검사죠. 그리고 실제 청력역치입니다. 실제 청력역치가 재검사한 기도차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 딱 봤을 때, 자, 일단은 기도 검사 결과와 골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뭐 전음성이든지 혼합성이든지 전음성이든지 전음성이든지 가문신경성이든지 혼합성인지 알 수는 있죠. 그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차폐를 해야 되는 경우 검사기의 기도와 비검사기의 골도가 40dB이면 차폐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끼리는 40dB 아니잖아요. 차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걸 구해봤어요. 이걸 구해봐요. 평균 청력역치 구하면 저 위에 있는 거 오른쪽 기도와 오른쪽 골도를 구해보잖아요. 미안해. 다시 할게요. 오른쪽 골도를 구하면 3.3인가 3.2dB이 나와요. 3분법으로 하면, 3분법.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3분법을 했습니다. 자요. 이렇게 되죠. 오른쪽으로 하면 500dB이 0이잖아요. 0 더하기 1000dB. 1000dB이 한 5 정도 되잖아요. 5dB, 2000dB, 5dB. 그래서 0 더하기 5 더하기 5 나누기 3 하면 3.3 정도 나온다고요. 그런데 오른쪽 기도를 보면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500dB, 40, 1000dB, 40, 2000dB, 45. 그래서 40 더하기 45 나누기 3 하면 41dB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125에서 3 나누면 3, 42, 5, 3, 1은 3에서 41dB. 그러면 41dB, 기도의 41dB가 오른쪽 골도의 3.3dB 빼면 38dB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 차폐 안 해도 돼요. 맞잖아요. 이걸로 따지면
40데시벨 이상이 차폐하는데 안 해도 된다고 얘는. 그런데 왼쪽 가요, 왼쪽.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생긴 오른쪽 귀의 청각 특성이 오른쪽 귀 잡는 거거든. 자, 근데 왼쪽 봐요. 왼쪽 보면 왼쪽 귀 골도요. 보면 500Hz에 10데시벨, 1000Hz에 15데시벨, 2000Hz에 15데시벨. 그러면 10 더하기 15 더하기 15 더하기 나누기 3 하면 30, 40, 40이거든요. 40 나누기 3이거든. 그러면 3, 1은 3, 3, 3은 9, 1.3. 아니야, 3, 1은 3, 3, 3은 9, 13 나와요, 13. 40 맞나? 40분에.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잠깐 더하기 뭔가 잘못 같다. 40 나누기 3. 3, 1은 3. 10. 3, 3, 9. 13 맞네. 13데시벨. 13데시벨이고, 저거 어디 갔어? 왼쪽 귀도. 왼쪽 귀도가 500데시벨에서는 45. 1000데시벨에서는 50, 2000데시벨에서는 55. 그러면 45 더하기 50 더하기 55면 거의, 그죠? 150 아닌가요? 150. 맞나요? 150. 45 더하기 50 더하기 155. 150. 150을 3으로 나누면 3, 55. 50데시벨. 50데시벨이죠. 50데시벨에서 13을 빼면 37인가요? 얘도 37이에요. 얘도 이거 안 넘어요. 자, 그러면 반드시 차폐를 실시할 경우는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그죠? 40데시벨이 넘어야지 하는데 반드시는 아니라고. 반드시는 아닌데, 자, 이거 가지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차폐를 할 때, 아까 차폐를 할 때 비차폐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골도 차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골도 차폐. 골도는 정상이고 기도는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리고 골도 검사는 반드시 차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조건은 아니지만 골도 검사 자체는 차폐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차폐를 할 때는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차폐 검사를 할 때 좋은 쪽끼를 검사합니까? 나쁜 쪽끼를 검사합니까? 차폐를 한다고 할 때 나쁜 쪽끼를 검사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좋은 쪽끼로 반대 청취가 생겨서 마치 나쁜 쪽끼가 잘 들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나쁜 쪽끼를 검사해야 되죠. 그러면 골도에서 봤을 때 나쁜 쪽끼는 일단은 정상 범주라고 하지만 골도를 봤을 때 나쁜 쪽끼는 왼쪽 아닌가요? 왼쪽. 그죠? 왼쪽이 밑에잖아. 그러면 왼쪽 귀에 차폐가 들어갈 겁니다. 왼쪽 귀에 차폐가 들어가요. 검사하는 귀는 왼쪽 귀고 차폐 음을 들려주는 거는 오른쪽 귀죠. 그죠? 그래서 왼쪽 귀 골도 차폐를 들어갔더니 웬걸 60데시벨, 65데시벨, 70 상당히 심하지 않아요? 왼쪽 귀 상당히 심하죠. 그러면 이것만 봐서도 반대 청취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어느 쪽 귀예요? 반대 청취가 일어난 귀. 대신 들어준 귀. 반대 청취는 대신 들어준 귀예요. 소리를 대신해서 들어준 귀. 오른쪽 귀에서 반대 청취가 일어난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거대로 아까 골도 검사는 당연히 하는 거다. 그래서 비차폐 기도를 갖고 오고 골도 차폐에 들어갔어. 골도 차폐를 할 때는 나쁜 쪽끼를 한다 그랬잖아요. 나쁜 쪽끼를 한다 그랬잖아요. 나쁜 쪽끼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쪽끼에다가 얘를 차폐음을 들려주는 거죠. 여기까지 잡혔나요? 자, 근데 골도 차폐를 했더니 왼쪽 귀에 골도 차폐를 했더니 이거 상당해. 골도가 70 나왔으면요 상당한 거거든. 70이 나왔어.
그래서 얘는 그러면 오른쪽 귀에서 반대 청취가 생겼네. 그러면 다시 오른쪽 귀 기도도 왼쪽 귀 기도도 해야지. 왼쪽 귀를 했는데 오른쪽 귀에서 반대 청취를 통해서 마치 왼쪽 귀에서 들린 것처럼 골도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나쁜 쪽 귀 기도를 할 때 오른쪽 귀에서 대신 들어주는 반대 청취로 왼쪽 귀가 마치 잘 들리는 것처럼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잡아줘야죠. 그래서 기도차폐 다시 들어갑니다. 왼쪽 귀 기도차폐 네모. 검사하는 귀는 왼쪽 귀. 그죠? 청력도에 나타나는 기호는 무조건 검사하는 귀는 왼쪽 귀. 그러면 좋은 귀, 오른쪽 귀에서 반대 청취가 일어났겠다 생각하고 했더니 기도는 웬걸? 선생님 훅훅 떨어지죠. 훅훅 떨어져요. 91 이상은 농이라 그랬잖아요. 91 이상은 농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왼쪽 귀의 기도와 골도는 오른쪽 귀에서 반대 청취가 나타났다. 그죠? 그러면요. 오른쪽 귀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를 봤을 때 오른쪽 귀 기도는 기도는 손상이고 오른쪽 귀 골도는 정상. 오른쪽 귀 기도는 결과는 손상이고 오른쪽 귀 골도는 정상. 그러면 오른쪽 귀는 무슨 청각 장애, 청각 기관 손상으로 따지면 오른쪽 귀는 손상 기도, 손상, 골도 손상, 기도 정상. 뭐라카노? 기도 손상, 골도 정상, 전음성. 오른쪽 귀는 전음성. 자, 왼쪽 귀는 둘 다 손상. 그런데 손상 정도가 다르죠. 그러면 얘는 혼합성. 정리되나요? 그러면 문제 정리 1. 오른쪽 귀부터 할게요. 자, 오른쪽 귀 기도 손상, 기도 검사 결과, 기도 검사 결과 손상, 골도 검사 결과 정상. 오른쪽 맞죠? 정상. 그러면 얘는 뭐다? 전음성 청각 장애. 맞나요? 두 번째, 왼쪽 귀 기도 검사 결과 손상, 골도 검사 결과 손상. 근데 기도 손상이 더 큼. 그러면 얘는 혼합성. 혼합성 청각장애. 됐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왼쪽 귀 검사할 때 오른쪽 귀에 뭐가 일어났다? 왼쪽 귀 검사 시 오른쪽 귀 우리 시기의 반대 청취. 기도, 골도 둘 다 일어나. 기도, 골도 둘 다 일어났잖아요. 여기까지 잡혔나요? 여기까지 잡혔나요? 자, 우리 이거 하면서 이거 다 했어요. 기도, 골도 40데시벨 이상인지 다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아니야. 그죠?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그런데 골도 검사는 차폐를 반드시 해야 돼. 차폐를 해야 되는데 차폐를
차폐 검사할 때는 항상 나쁜 쪽끼를 검사한다. 그죠? 나쁜 쪽끼를 차폐 검사한다. 그러면 나쁜 쪽끼를 차폐 검사한다는 거는 나쁜 쪽끼를 이쪽이 나쁜 쪽이지 참 왼쪽이 나쁜 쪽끼를 검사하기 위해서 반대쪽 끼를 차폐염을 들려줘. 그러면 오른쪽 끼에 차폐염을 들려준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검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 자, 여기까지 잡히시죠?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 하나 응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자, 왼쪽 귀 골도 차폐, 기도 차폐, 네모.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그려줘야 되죠? 무반응 그려줘야 되죠. 무반응. 네모에다가 무반응 그려야 되잖아요. 왜 91 이상은 농이래매. 그러면 왼쪽 무반응이니까 하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죠. 맞나요? 이거 다 그려야 됩니다. 다 그려주셔야 돼요. 다 그려주셔야 합니다. 무반응 그려져 있는 거는 선생님 참고는 저쪽 가면 돼요. 473쪽 음용곡선과 차폐염에 대한 교정 후 청력도 해서 무반응 그거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골도는요? 아니요. 골도는 무반응 그릴 필요는 없어요. 70이면 무반응 그려야 되지 않나? 70만 그죠? 그러면 골도도 선생님 70만 골도 색깔 다르게 하겠습니다. 무반응 자, 기도 왼쪽 귀 기도 무반응 하살표 골도도 생긴 70에 걸쳐 있는 것만 70에 걸쳐 있는 것만 왼쪽입니다. 왼쪽이니까 이거잖아. 무반응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바나나 스피치로 들어갈 겁니다. 바나나 스피치랑 연결할 거예요. 자, 링의 육개음검사 링의 육개음검사 자, 링의 육개음검사 일단은 선생님 음의 강도는 30부터 60 자, 30 적고요 30에서 60 적고 그 다음에 저거 주파수는 250에서 얘는 지금 보통 선생님들 250에서 4000 생각하시는데 4000도 되고요. 청력도가 6000이면 6000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력도가 8000이면 8000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청력도는 지금 8000이죠. 그러면 주파수는 8000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잡고 250에서 250 여기를 한번 잡겠습니다. 여기서 잡을게요. 250에서 8000입니다. 잠깐만 적자 500, 1000, 2000, 3000, 4000 2000 다음에 왜 3000이야? 4000이지. 그죠? 2배씩 뛰는데 4000 여기 8000 그러면 자 이렇게 갈게요. 여기입니다. 여기도 60이다 적었죠. 여기 줄에다 맞춰서 쓰려고 지금. 그래야지 그리기가 쉬워서.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천은 임의대로 선생님 좀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471쪽 선생님 참고해서 무가 30, 40, 30, 40, 50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무가 250Hz에서 40 데시벨 여기죠. 여기 무. 그
그리고 즈는 8,000원을 잡아야 돼. 여기서는 지금 8,000에서 30. 스 여기죠. 그죠? 그리고 아는 1,000을 기준으로 양옆에 이렇게. 그리고 무 옆에 500 요 사이에 무 옆에 여기가 5, 2 이렇게. 그리고 아에서 살짝 위로 500과 1,000 사이에 여기에 5. 그리고 2,000을 기준으로 잡아서 2,000 기준에서 50 사이에 여기에 쉬. 그 위에 2. 이렇게.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혔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볼 거냐면 다시 그래프로 오십시오. 노란색으로 갈게요. 자, 저거 볼 겁니다. 저거. 그거 오른쪽 기도 250Hz에서 오른쪽 기도 생긴 35dB이죠. 250에서 35dB 한 요 정도 되나요? 그죠? 그리고 500Hz에서는 40dB 500Hz에서는 40dB 색칠 칠할게요. 색칠. 그 다음에 500Hz 했고 1000Hz에서는 40dB 1000Hz에서는 40dB 그리고 2000Hz에서는 45 2000Hz는 45 2000Hz는 45 그리고 4000Hz에서는 얼마입니까? 55 맞나요? 55 4000Hz에서는 55 자, 8000Hz에서는 60 자, 이것만 보고 일단은 모음은 다 들을 수 있겠다. 모음. 자음은 얘 빼고 못 듣겠다. 얘 여기 걸려 있으니까 어렵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문제 풉니다. 자, 전음성 난청이다. 아니죠. 얘는 골도 손상도 나타났잖아요. 골도 손상도 나타났으니까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오, 잠깐만. 야, 골도, 잠깐만. 오, 전음성 난청. 오른쪽 귀만 한 거니까, 오른쪽 귀만 따지는 거잖아요, 선생님. 왼쪽 귀가 아니라. 오른쪽 귀만. 오고 아까 했는데, 그죠? 오른쪽 귀. 자, 그리고 인공화호를 이식하게 되면 듣기 능력이 향상된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죠. 일단은 왼쪽 귀는 인공화호가 어려운 게 한쪽은 골도가 농이고 한쪽은 기도가 왼쪽이에요, 왼쪽. 한쪽은 골도가 농이고 한쪽은 기도가 농인데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전음성 난청인데 인공화호 하기 어렵잖아요. 안 되죠. 자, 그리고 디귿. 남자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1000Hz를 기준으로 여기 저주파죠. 1000Hz를 기준으로 여기 고주파죠. 맞나요? 저주파는 주로 남자 목소리. 고주파는 주로 여자 목소리. 요렇게. 그러면 여기만 봐도 남자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다죠. 얘 남자 목소리가 더 잘 들을 수 있잖아. 다 들어갔잖아. 얘는 안 들어갔잖아. 이해 가나요?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1.8m 떨어져서 대화할 때 마찰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아까 오른쪽 기도 했을 때 선생님 41dB이었거든. 예. 오른쪽 기도가 아까 했을 때 41dB 정도였다고. 얘는 속삭이는 소리는 안 들리지만 일상적인 말은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둠 활동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찰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마찰음을 찍었어요. 근데 마찰음은 못 듣잖아.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마찰음이잖아요. 다른 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그죠? 마찰음만 못 듣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자, 미음. 조용한 장소에서 1.8m 떨어진 대화에서 대부분의 모음을 들을 수 없다. 아니죠. 조용한 장소에서 대부분 모음 다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읍. 조용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를 1.2거리에서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당연하죠. 속삭이는 소리 못 듣는다며, 얘는. 자, 요 정도만 보고 우리는 여기서 또 뭘 하나 더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제 얘네들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만 듣는다면, 얘만 올린다면, 다른 음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8000Hz의 음만 건드리면 되죠. 그러면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올려준다? 아니, 얘만 올리시면 되잖아. 그러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증폭기 혹은 보청기의 유형. 비선형 보청기. 비선형 증폭기. 비선형 증폭기. 차폐, 비선형, 잠깐만요. 비선형 증폭기. 비선형 증폭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20dB, 30dB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는 어떤 거는 필요하면 10dB, 어떤 거는 필요한 거는 20dB 이런 식으로. 그럼 얘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고 얘만 옮기면 되니까 한 요 정도만 올려주면 되니까 그죠? 60에서 30, 30까지 올려주면 30dB 얘만 건드리면 되니까 얘만 건드리면 비선형 증폭기. 여기 해설서 있는 거 비선형 증폭기의 특징. 작은 소리는 이득을 크게 주고 큰 소리는 이득을 조금 주어서 역동 범위가 좁은 감흥신경성 난청에서 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비선형 증폭기 필요한 것만 올린다. 얘만 올리니까 필요한 비선형 증폭기. 그렇게 올리면 되죠. 자, 근데 이거 하고 우리가 뭘 하나 더 보냐면 여기 해설이 있는 거는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 문제에서 뭘 응용해서 볼 거냐면 자, 저거를 볼 거예요. 그냥 원래 나와 있던 저거 왼쪽 귀 골도요. 골도를 선생님 이거를 그냥 골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라고 생각할게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자, 얘를 왼쪽 귀 기도라고 생각해서 골도를 갖다 기도로 볼게요. 왼쪽 귀 기도로. 그러면 25dB에서 60 여기죠. 25dB에서 네모 치겠습니다. 네모 60. 자, 그리고 500Hz에서 65. 500Hz에서 65. 1000Hz에서 70. 1000Hz에서 70. 그리고 2000Hz에서 70. 70. 4000에서도 70. 8000에서도 그냥 70 잡을게요, 선생님. 이거 기도라고 보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얘를 비선형 증폭기로 선생님 올릴 거예요. 비선형 증폭기로. 비선형 증폭기면 그랬죠. 음의 이득을 달리 줘도 된다 그랬죠. 음의 이득을 달리 줘서 자, 여기는 올라가야 되니까 40dB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는 음의 이득을 20dB. 그리고 여기는 지금 65니까 5, 10, 25
25까지만 올려도 생긴 여기 들어가잖아요. 20까지만 올려도 되죠. 얘는 20까지만 올리면 음의 이득이 20대 11. 얘는 지금 70이니까 이게 70이니까 모음을 하려면 최소한 10대 11 이상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올리면 10대 11 하면 여기 들어가죠. 얘도 한 20대 11까지만 올리면 C 발음 되겠죠. 얘도 20대 11. 얘도 20대 11. 20대 11. 근데 얘는 30대 11을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50. 30대 11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음의 이득을 가장 많이 줘도, 그죠? 바나나 스피치 안에 들어가 있지만 스 발음을 읽지 못하죠. 자, 이게 비선형 증폭기입니다. 각각의 주파수에서 필요한 음의 이득을 다르게 주는 게 비선형 주파수.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까 오른쪽 기도는 어차피 여기 들어가도 스 발음, 마찰음 스를 듣지 못한다. 또 하나, 자, 우리가 임의대로 바꾼 거 가지고 왼쪽 기도를 비선형 증폭기를 가지고 음의 이득을 달리해서 올려주더라도 다른 음은 다 들을 수 있지만 뭐를 못 듣는다? 스 발음, 마찰음, 스 발음 못 듣는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나오는 거죠. 보청기 적합화를 한 후에 이렇게 돼요. 지금 보청기 적합화를 한 후에 결과를 말하세요. 평가를 말하세요. 하면 마찰음은 스를 제외한 나머지 음은 다 들을 수 있다. 답을 그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이해가셨나요? 스 음만 듣지 못한다.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 내서 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보청기 적합화 만약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비선형 증폭기라는 게 언급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바나나 스피치가 언급이 될 거고, 바나나 스피치에 각각의 필요한 이득을 달리해서 주었을 거고, 그럼 마지막의 결과는 바나나 스피치 안에서 대체적으로는 모음과 자음은 읽을 거예요. 무도 읽을 거고. 근데 쓰는 쉽게 잡기가 어려울 거라고. 왜냐하면 가장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낮은 음의 강도를 갖고 있잖아요. 쓰의 음의 특징은 이겁니다. 가장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낮은 음의 강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보청기를 이렇게 올려주더라도 쉽게 듣지 못하는 음이 저 음이에요. 자, 저거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선생님 길게 했습니다. 해설서는 쭉 봐주시고, 그리고 특히 차폐 실시한 거 한번 봐주시고, 427쪽이요. 427쪽에 맨 밑에 있는 거 보청기 착용 전과 후의 청력도 있죠. 요게 비선형 증폭기로 올린 겁니다. 비선형 증폭기로 올린 거예요. 472쪽. 보청기 착용 전, 보청기 착용 후. 그리고 이득 준 겁니다. 비선형 증폭기로. 그런데 결론은요. 473쪽에 결론이 있죠. 보청기 착용 후. 스음을 제외한 모든 말소리는 식별할 수 있다. 요 표현법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청기 적합화 후에 나올 수 있는, 혹은 보청기 착용 후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 답은. 왜냐하면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서는 다 들을 수 있게끔 올라가요. 근데 스 발음은 안 돼요. 시옷 발음. 그래서 요거 473쪽에 보청기 착용 후 시옷음을 제외한 모든 말소리는 식별할 수 있다. 고 예측한다 하는 표현법. 나머지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한 번만 꼼꼼하게 좀 읽어봐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 저기 13번만 마지막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